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앞에 3경기 잘 맞춰놓고 마지막 아스날 경기 아쉽게 되었네요. 그래도 요즘 좋은 적중률 유지 중입니다. 가족방 공유 조합도 한 조합 돌아주면서 이득 보는 하루였네요. 오늘 좀 파격적인 픽이 있는데 마음 맞는 분만 같이 가보시죠.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풀럼과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의 3년차 시즌에서 드디어 빛을 보고 있는 풀럼은 현재 7승 8무 4패로 리그 8위를 기록 중입니다. 19라운드 기준 6위 맨체스터 시티와 동일한 경기수에 승점은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니 풀럼으로선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열망이 차오를 수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풀럼이 마지막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왔던 시즌이 약 15년 전인 0910 시즌이었는데 이때 풀럼이 유로파리그 준우승이라는 깜짝 업적을 달성했던 시즌이기도 하죠. 최근 리그 7경기에서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2승 5무 0패로 5패를 기록 중인데 이 기간 아스날과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을 상대로 무승부를 달성했으며 18라운드 첼시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팀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점을 따냈고 지난 리그 11경기에서 단 1패밖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럼의 위닝 멘탈리티는 현재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1월 A매치 이후 레프트백 안토니 로빈슨의 활약이 정말 돋보이며 이 기간 4개의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이 끝난다면 이 선수를 노리는 빅클럽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안토니 로빈슨이 스피드도 좋고 활동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버래핑 상황에서 알렉스 이워비가 크게 덕을 보고 있는데 이워비도 제가 봤을 땐 이번 시즌이 폼이 최고로 좋은 시즌으로 보이는데 이 두 선수가 함께 뛰는 왼쪽 라인은 풀럼의 강력한 비 중에 하나입니다. 승격팀 입스위치는 현재 18위 강등권입니다. 물론 잔류 가능한 순위인 17위 울버햄튼과 승점 차이는 다 1점밖에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죠. 개막 이후 10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토트넘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기록했었는데요. 또 직전 경기였던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하며 복귀비 팀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리암 델락과 오바리어 칫슨이 직전 경기 모두 득점을 기록했는데 두 선수 모두 빅클럽 출신의 선수들이고 유스 시절 촉만 봤던 유망주들이었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모습을 기대하기엔 단점들이 너무 확실하게 나타나는 선수들이라서 일관성을 기대하기란 힘듭니다. 앞서 말했듯 풀럼은 이번 시즌 약 15년 만에 유럽 당전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시즌입니다. 이 부분은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현재 패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 당전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는 더더욱 불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오늘같이 승격팀이자 강등권 팀과의 매치업에서 승점 3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지난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크게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풀럼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현재 리버풀을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요? 아르네 슬롯 감독은 리버풀 부임 이후 27경기에서 23승 3무 1패로 단 한 번의 패배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1위를 기록 중이며 카라바오컵 4강에도 진출에 성공한 모습이죠. 1월부터 FA컵이 시작되는데 개인적으로 리버풀 스쿼드 뎁스를 보유하면 4개 대회를 소화하는 1월에 사고가 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12월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7경기에서 8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기록이죠. 하지만 살라의 나이가 32세라는 것은 언제나 불안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번 박싱데이 3경기 중 2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으며 토트넘전엔 교체가 되었었는데 이때도 88분을 뛰고 교체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진 풀타임을 소화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33세의 반다이크 역시 이 기간 풀타임을 소화했죠. 리버풀의 고참 두 선수가 여전히 핵심급 선수로 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항상 걸립니다. 특정 경기 조 고메즈가 행스트링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고 코나테도 아직 실전 복귀는 어렵기 때문에 반다이크가 좀 더 고생을 해야겠네요. 맨유는 직전 뉴캐슬에게도 패배하며 공식전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3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실패했죠. 어느덧 순위는 14위까지 떨어졌고 강등권인 18위 입스위치와 승점 7점 차가
이밖에 나지 않고 있어요. 맨유가 아무리 망했어도 강등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는 망하지 않았었는데 아모린 감독이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낼지가 관건입니다. 맨유는 백스리에 익숙한 팀이 아니고 현재 스쿼드는 탱하가 자기 입맛대로 맞춰놓은 스쿼드입니다. 아모린 감독이 자신의 전술에 맞게 픽한 선수는 아무도 없죠. 그렇기에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모린 감독이 일단 이번 시즌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적 시장이 열리면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이 필요하겠죠. 현재 맨유엔 필요 없는 선수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선수들이 모두 고주급자라는 것이 너무 큰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에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전에서 카제미루, 에릭센 미드필더 조합을 냈다가 기동상이 문제가 되었고 전반전 33분 만에 마이누를 투입하는 부분은 좋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전술에 대한 문제점을 빠르게 바꾸려는 시도는 마음에 들었어요. 문제는 지금 맨유는 실점을 하기 시작하며 걷잡을 수 없이 팀 전체적으로 무너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요. 저는 1월에 리버풀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는 6일 휴식 후 경기라는 점에서 리버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전통적인 라이벌 더비에서 리버풀이 받은 1.2대 배당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은 안필드이고 리버풀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참고로 제가 이번 시즌 리버풀의 유일한 1패 경기 노팅엄전 맞췄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오늘 리버풀의 두 번째 패배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맨유의 프렌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 맨유는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 그대로 무너질 거거든요. 10배가 넘는 맨유의 승리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